안녕하세요. 해외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소식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소식들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한류 열풍이 글로벌한 관심을 받아 한국에 대한 뉴스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언론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의 다양한 면면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언론은 편파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 소식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영국과 일본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아사히에 실린 사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한중일 정상회담 질서 지키는 대화를 깊게 해라. 정상회담의 실현을 최대의 성과로 하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 한층 더 세계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대화의 틀로 기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한중일의 정상이 어우러져 약 4년 반 만에 얼굴을 맞춰 자유무역 촉진과 인적 교류 확대,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웃나라 정상들이 직접 말을 나누는 의의는 크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었다. 동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회담이 실현된 것을 환영하고 싶다. 각각의 생각은 있었을 것이다. 한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멈추고 싶고 여기에 중국의 협력을 얻고 싶어 한다. 미국과의 대립이 깊어지는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 유지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과 중국의 온도차도 드러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을 회담 시작부터 비판한 한일 정상에 대해 중국 이강 총리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공동선언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납치 문제로 세계 정상이 각각 입장을 강조했다는데 그쳤다. 한편 전날 열린 낮의 정상회담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문제를 둘러싼 실무레벨 협의를 가속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근본 해결에는 멀지만 이러한 대화의 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중일이라는 틀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신문이라 그런가요? 원전 처리수 문제는 이미 발생했고 손쓰기 어려운 상황인데 논의한 것만 가지고도 좋은 평을 내놓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한중일은 실무적인 합의를 쌓아 신뢰를 양성해 장기적으로는 안보 문제를 둘러싼 대화의 심화로 연결해 주었으면 한다. 세계의 눈을 돌리면 우크라이나나 가자의 정세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분단이나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다. 위기에 힘입어 진영을 쌓거나 군사적인 억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풍조도 강해져 외교 노력이 후경으로 물러나고 있다. 일중하는 이러한 분쟁 지역과 역사적인 시끄러움이 적은 이점을 살려야 한다. 세계국 모두 현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의 기능의 재생이나 분쟁 해결에 협력해 임해야 한다. 기시다 정권이 안보면에서 대미 경사를 진행한 결과 오히려 일본의 존재감이 뒤떨어진 면도 부정할 수 없다.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일본의 독자성도 보여준 균형 잡힌 동아시아 외교를 구상할 때다. 다음으로 영국 BBC의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한중일 정상이 4년 5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며 삼국 협력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기약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서 삼국 정상 모두 세 나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삼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삼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와 한일 관계 경색 등 여러 이유로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가 세 나라 협력의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또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통상 협력을 비롯해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보건과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과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 북한 핵 문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영내 및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중일 정상은 6가지 분야 관련 논의 내용을 공동선언에 담았다. 특히 향후 인정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삼국은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정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삼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다. 이를 위해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며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삼국은 국민 체감형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27일 새벽 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삼국의 공동의 이익이라고 했다. 한편 리 총리는 북한과 관련한 공개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그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 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선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세 나라 간의 관계 회복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제9차 정상회의 이후 다음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은 일본이 맡는다. 리 총리는 중국 측은 차기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도록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직책을 이행하는 데 적극 지지하겠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이상으로 오늘 소식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